안녕하세요. 디에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이후로 6개월? 거의 5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바쁘고 현생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되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영상 계속 못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키니까 구독자가 거의 500명이 돼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짬을 좀 내서 간단하게 2탄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통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비전공자였으니까 커리어 체인지의 첫 발걸음인 부분을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영국 취업, 그리고 개발자 취업,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된 전체적인 타임라인이랑 이제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몇몇 댓글도 함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취업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2024년 2월 14일 날 수료를 했고요, 부트캠프를. 그래서 그 수료 4일 전부터 이제 조금씩 링크드인으로 어플라이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날부터 2월 22일까지 한 10개 정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월 23일 날 영국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서 열흘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노션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뭐 토글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날짜별로 며칠 날 몇 개 넣고 어떤 회사에 넣고 그 포지션, 하이어링하는 포지션 이름이 뭐고 그리고 잡 광고 링크가 있으면 하이퍼링크로 저장을 해놓고 만약에 서류 통과나 뭐 코딩 테스트나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그때 날짜를 좀 적어놓으면서 개인적인 그런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제 나름대로 기록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30개 정도 넣은 거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좀 슬슬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차이나에 26일 날 전화 스크리닝 콜이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제가 합격한 회사였고 그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의 비자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리고 자기네는 이런 기술 스택을 쓰는데 이 기술 스택에 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편한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홈 테스트를 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스크리닝이 한 저녁 6시쯤에 왔었었는데 그 전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보스의 이메일로 테이크홈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때 보스가 저한테 말했던 게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조금 팁을 줘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조금 인스트럭션을 잘 읽은 다음에 바로 테이크홈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이크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한두 시간 안에 만들라고 적혀 있었고 피그마 디자인 파일을 줬어요. 폰트 파일이랑 피그마 파일을 줘서 그게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면 되는 거였고 약간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의류 브랜드나 이런 느낌의 이제 좀 프리미엄 브랜드 홈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이었냐면 이제 메인 페이지랑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그룹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은 거기에서 이제 상세 뭐 블로그 내용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라우팅까지 보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로 피그마 디자인이랑 폰트도 잘 깔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테이크홈 테스트 받았을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될 수 있게 라우팅도 잘 설정을 해놓고 디자인도 엄청 픽셀 퍼펙트하게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1순위로 제가 과제를 했을 때 신경 썼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코드가 조금 간결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뺐던 것 같아요. 뭐 유틸리티 함수나 훅 함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유즈 훅으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뺀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 컴포넌트를 썼을 때 정렬이나 전체적인 코드 정렬 같은 것도 좀 차곡차곡 일관성 있게 써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에 제출을 했고요. 3월 7일 날에 테크니컬 인터뷰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테이크홈 테스트가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테크니컬 인터뷰 플러스 뭐 인적성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스랑 1대1로 줌이나 뭐 구글 미트로 했었던 것 같고, 테이크홈 테스트 코드 제가 짠 거랑 이제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걸 같이 보면서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지, 코딩을 한 그 방법에 대한 의도를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직에서 크게 막 큰 질문은 없었고, 이제 주로 CSS를 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를 조금 해줬고, 뭐 환경 자체가 굉장히 fast-paced environment다, 뭐 고객을 조금 상대해야 된다, 뭐 이런 회사 일에 대한 정보를 줘서 이제 좀 회사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제 그 회사의 팀원들이랑 잠깐 인사하면서 잠깐 스몰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말고도 또 다른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며칠 기다려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월 12일 날 최종 합격 오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니어이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 얼마를 받을 건지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alary expectation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막 구글로 막 글래스 도어도 찾아보고 뭐 했을 때 주니어 기준으로는 25,000에서 3만 파운드 사이가 보통 많다고 제가 들어서 25,000에서 3만 사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컴펜세이션 오퍼를 받은 거는 이제 그 레인지의 조금 초반으로 됐고, 뭔가 네고시에이션을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 26일 날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첫 취업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데브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채용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이 26일 출근도 제가 미뤄서 이렇게 출근을 한 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최종 오퍼 받고 뭐 바로 다음날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미 3월 말쯤에 선약을 조금 잡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서 새로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좀 웹 개발 공부를 쫙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2주 정도 텀을 좀 가진 다음에 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 첫 취업의 타임라인은 대강 이렇게 되어서 2월 23일 날 왔는데 3월 26일 날 바로 첫 출근을 하게 되는 초스피드 취업 타임라인이 되었어요. 프론트엔드 업무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주로 했던 일은 이커머스 웹사이트 개발, 그리고 뭐 회사 홈페이지 같은 스태틱 사이트를 개발하는 업무였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소규모 SMB들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담당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들이 사실 한 7개, 8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마다 다 테크 스택이 다 달라가지고 물론 주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였지만 뭐 넥스트.js도 있고 쇼피파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예 처음 쓰는 스택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잘 빠르게 적응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 스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리액트가 이제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가끔 넥스트 프로젝트 있었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왜냐면 저는 그 부트캠프 최종 프로젝트를 넥스트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했어요. 그리고 쇼피파이도 있었고, CMS 툴, 그러니까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헤드레스 CMS라고 해서 컨텐트 데이터만 풀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컨템플이나 세니티 같은 CMS를 썼고 타입스크립트를 썼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스크린 사이즈별 반응형 디자인을 굉장히 익숙하게 그리고 많이 넘어지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태블릿 사이즈나 모바일 사이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컴포넌트를 만들고 티켓을 처리하는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패스트 페이스 환경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티켓을 쳐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A 클라이언트가 이제 저희 뎁 에이전시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돼 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주면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랑 그분들의 뭐 프로덕트 팀, 디자인 팀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직접 회의에 참여를 해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게 그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티켓이 된 것들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뭐 조금 더 어지어스먼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슬랙을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그렇게 레귤러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로 이제 직접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확실히 이제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시간에 많이 쫓겨서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제가 경험한 바 안에서 그렇게 느낀 거고, 또 다른 개발자분들 보면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좀 그 로직 하나에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그런 거 그렇게 여유롭게 좀 깊게 생각할 시간보다는 빨리빨리 좀 쳐내야 되는, 빨리빨리 기능 구현에 집중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어서 회사 바이 회사이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가 나아가려면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타임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시간에 쫓겨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굉장히 잘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뜻은 결국엔 지금 하는 일이 개인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일 때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 주니어이기도 하고 계속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좀 센시티브하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역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그 회사에 오래 또 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그 CMS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데, 왜냐면 뭐 부트캠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뭐 가져올 때 뭐 목 API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사용자로부터 받는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뭐 스파베이스 같은 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CMS 툴은 또 이런 건 또 처음이라 처음에는 많이 헤맸는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깃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취업 시장에 대해서 많이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영국이 올해 4월부터 외국인 채용 시에 최저 연봉 기준을 38,700파운드로 올려버려서 사실상 어홀이나 졸업비자로도 신입일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완전 그래서 완전 주니어나 이제 1년 미만의 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 38,700파운드 이상의 연봉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려운 건지, 현실적으로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 이제 그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는 워킹 비자의 최소 리퀘어먼트가 38,700파운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38,700은 직업군의 가장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에 따라서 또 이 최저 연봉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부족 직업군에서 이제 올해부터 빠져버려서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49,000 몇백 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자는. 그래서 거의 5만 파운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비자만 뭔가 확신해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졸업비자 2년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2년 비자이건 비자만 한 몇 년 정도, 1년 이상 정도만 확실하게 있으면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다면. 근데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스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2, 3년 기간인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필터링이 돼서 서류에서 탈락이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에 가서 회사 컨택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이제 가가지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월세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월세가 굉장히 비싸고요. 런던 한 1존에서 3존 기준으로 그래도 800파운드 이상, 싱글룸이나 더블룸 800파운드 이상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은 굉장히 위로 가는 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970에도 살아봤고 850에도 살아봤고 820에도 살아봤고 1, 2, 3존 다 살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1존에 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반 이상은 월세로 나가고요. 그 남은 거에서 뭐 한 5분의 2 정도는 이제 식비, 그러니까 grocery, 그러니까 해먹는 음식에 나가고, 나머지는 또 다른 나머지 5분의 1은 교통비, 또 다른 나머지는 이제 뭐 외식 하거나 뭐 소셜 활동할 때 쓰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생활 필수품 사거나 해가지고 사실 뭐 모으라고 하면 모을 수는 있는데 돈이 잘 모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비에 굉장히 아껴서 잘 썼거든요. 저는 한 달에 식비로 100파운드, 120파운드씩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풀 재택이어서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이제 런던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그 디자인 파일을 보고 좀 막힘없이 코드를 칠 수 있는 정도면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어떤 뭐 메소드가 기억이 안 나서 뭐 칠 수는 있고, 뭐 어떤 CSS가 생각이 안 나서 구글에서 뭐 찾아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 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회사 인터뷰를 봐도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구현 실력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것도 리미티드 타임 안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서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야 취업 준비할 때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경력 비전공자여가지고 취업할 때 뭔가 더 배려가 있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I 쪽이다 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냥 웹 개발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이면은 여기서도 이제 부트캠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이제 테크니컬 테스트 할 때 잘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 취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영국도 취업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힘드냐면 채용 공고를 안 올려서, 채용 공고 자체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좀 힘든 거고, 영국은 채용 공고가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 포스트가 딱 하나 올리면 기본 1000명이 지원해요. 물론 거기에서 비자가 없는데도 그냥 가볍게 뭐 어플라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다 뺀다 해도 뭐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취업한 그 직장도 링크드인으로 바로 이지 어플라이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1800명이 지원했대요. 보스가 말하기를. 그래서 저는 졸지에 1800대 1을 뚫고 그 최종 합격을 받은 거래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1800명을 뚫었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스가 다른 또 뉴 하이어들 하이어링 하는 거 볼 때 지원서를 다 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뭔가 딱 꽂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의 뭐 지인, 약간 그런 레퍼럴로 많이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쟁률은 진짜 여기가 훨씬 빡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가 조금 취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소인 거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질문들. 최종 프로젝트 팀으로 하실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로만 구성되었던 건지, 그렇다면 백엔드 파트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랑 구성을 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했고요. 프론트엔드 4명, 그리고 UX 디자이너 1명, 이렇게 5명에서 최종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데이팅 앱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백엔드가 굉장히 중요한 피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수파베이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쓰고, 그리고 거기 수파베이스 자체에 있는 리얼타임 기능 써서 실시간 알림 기능이랑 채팅 기능도 다 구현을 해서 성공적으로 맞췄었고, 또 그때 저희가 유저 테스트도 했었는데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유저 테스트 했는데 이 누적 이용자 수가 16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트래픽도 막 터지고 막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백엔드 파트를 했습니다. 이력서나 포폴 준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취업할 때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CV를 많이 참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 친구한테 그래머 같은 거를 조금 수정받거나 하는 식으로 CV를 썼고, 그리고 영국은 CV가 한 장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 한 장 안에 잘 임팩트 있게, 그리고 액션 버브를 잘 써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종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데이팅 앱을 주로 이제 써서 냈었고, 사실 그렇게 제가 첫 취업할 때는 많은 회사들과 그 컨택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또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공부 중인데 이력서나 포폴 때문에 부트캠프로 가야지 고민 중입니다. 혼자 독학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깃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팀플 하면서 깃 컨트롤링 하는 거랑 혼자 프로젝트 하면서 깃 컨트롤링 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팀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깃 컨트롤 하면서 이제 겪는 정말 다양한 에러와 충돌, 컨플릭트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겪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회사 입사해서 겪는다? 그럼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캠프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포폴 자체도 확실히 퀄리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할 때 조금 더 넓은 기능을 경험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개발자라는 직업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부트캠프 가셔서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사실 회사가 신입을 하이어링 할 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부트캠프 이제 하시면 잘 기록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뭐 취업이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꾸준하게 개발 공부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팁. 그러게요. 개발자는 꾸준하게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그 개태기라 그러나요? 코태기? 이게 일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기가 싫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땐 그냥 쭉 쉬었다가 그게 지나가고 다시 개발 서적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라도 짧게라도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캐치업을 해 나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개발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반짝반짝이는 마음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용쓰는 것? 처음에는 개발 뭣도 모르고 HTML, CSS 좀 끄적이면서 컴퓨터 화면에 뭐 만드는 거 딱 했는데 이게 뭔가 막 그려지니까 너무 신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처음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들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영국 개발자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연봉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이때까지 뭐 구글로 보거나 하면서 조금씩 데이터를 쌓아 나간 걸로 말씀드리면 신입 기준 25K에서 35K가 흔하고요. 25K, 30 사이는 소규모 에이전시나 아니면 그냥 보통 회사들. 네, 30부터 35K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나 스타트업에서 보통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주니어를 좀 벗고 2, 3년 차다라고 하면 사실 35K에서 40K 이상은 어떻게 면접을 잘 보시고 능력껏 플러스 알파로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런던 개발자분들 봐도. 그래서 사실 2, 3년 차가 제일 부러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아직 주니어라서. 그래서 경력을 빨리 많이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년 차, 그러니까 약간 시니어 레벨이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제 주변에 시니어 개발자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개발하다가 런던에 오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물론 신입과 비교해서는 기회가 조금 더 많죠. 왜냐면 요즘 영국 링크드인만 봐도 다 미드 이상, 시니어 이렇게 하거든요. 3, 4년차 이상. 그러니까 그 레벨 이상부터는 사실 5만 K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어서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헤드헌터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데요. 3, 4년차 정도이면은 뭐 면접 볼래 한번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들이 많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잘 보셔야 취업을 한다곤 하더라고요. 연봉 협상. 저는 연봉을 첫 회사에서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연봉이 올랐어요. 왜냐?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건데,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한 달 뒤가 그 연봉 협상 달이었어요. 회사 안에.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 회사는 그 연봉 협상을 했었었는데, 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더 알파 플러스 알파를 뭐 연봉 협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짧게 간단하게 했는데도 벌써 43분이나 찍었네요. 편집을 조금 하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그리고 구독자가 500명이 거의 다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취업을 한 다음에 또 다양한 신변의 변화나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었어가지고 이제 근황 업데이트를 차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업 성공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